손흥민의 귀환 떠들어라. 나는 증명했다. 2026년 4월 8일 크루스 아술전 완전 해부 흥부 듀오 심층 분석 1막 49일간의 사막 여행 그리고 오아시스 축구 선수에게 골 가뭄은 정말이지 잔인한 형벌이다. 특히 그 선수가 한국 대표팀 주장이자 LAFC의 간판 스타 손흥민 34이라면 그 고통은 2배, 아니 10배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팬과 기자들이 수백만 명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2026년 2월 18일 레알 에스파냐 온두라스와의 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페널티킥으로 시즌 첫 골을 기록한 이후 49일이 흘렀다. 그 49일 동안 손흥민은 무엇을 했나? 물론 경기는 뛰었다. 도움은 쌓았다. 하지만 골이 없었다. 그것도 페널티킥이 아닌 순수한 필드골이. 시즌 첫 공식전 페널티킥 이후 챔피언스컵 3경기, 정규리그 6경기, 그리고 3월에서 4월 한국 축구 대표팀 어매치 2연전까지 긴 침묵의 터널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언론과 팬들이 꺼낸 단어가 있다. 무시무시한 두 글자. 바로 에이징 커브. 나이가 들면서 기량이 떨어진다는 그 이론. 34세 손흥민에게 이 단어가 들이밀어진 것이다. 손흥민은 2025년 3월 1일 오스트리아와의 A매치 평가전 직후 에이징 커브 관련 질문을 받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토트넘에 있을 때 10경기 동안 골을 못 넣을 때도 경기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느냐고 이례적으로 발끈한 적이 있다. 와, 이 반응을 보라.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발끈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항상 웃으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사자가 조용히 독을 품는 순간이었다. 이막 독을 품고 LA로 돌아가다. A매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손흥민. 독을 품은 듯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즉각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복귀 첫 경기였던 4월 5일 올랜도 시티전. 여기서 손흥민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골은 없었다. 하지만 도움이 무려 4개. 그것도 전반전에만. MLS 역사상 전반전에 사도움을 기록한 건 손흥민이 처음이다. 리오넬 메시조차 한 경기 사도움에 그쳤는데 손흥민은 그걸 45분 안에 해치운 것이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흥부 듀오의 파트너드니 부안가는 손흥민의 도움 3개를 받아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해트트릭 이후 부안가는 지난 시즌과는 다르다. 난 왼쪽 측면에서 뛰고 있고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공간이 많이 생겼다. 손흥민과 함께 뒷공간을 잘 공략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활약이 손흥민과의 호흡 덕분이라고 밝혔다. 고마운 사람이다. 부안가. 겸손하고 팀 플레이어이며 자신의 해트트릭을 파트너 덕분이라고 돌리는 사람. 이 인터뷰 하나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부안가는 이미 명예, 한국인 칭호를 거의 얻어가고 있었다. 3막 4월 8일 운명의 경기 멕시코 강호 크루스 아술과의 격돌.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나면 이 골이 더 짜릿하다. 크루스 아술 크루즈 AGUL 멕시코 명문 클럽 CONCACAF 챔피언스컵 디펜딩 챔피언이자 통산 7차례 정상을 밟은 최다 우승팀. 이 팀이 그냥 멕시코 클럽이 아니라는 점이 한국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날 선발로 뛴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에릭 리라는 현재 멕시코 축구대표팀 일원으로도 활약 중이며 최근 포르투갈 벨기에와의 A매치에도 참가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 조별리그 A조에 묶인 한국과 멕시코는 오는 6월 19일 2차전에서 맞붙는다. 즉, 이 경기는 단순한 클럽컵 경기가 아니었다.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만날 멕시코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전초전이기도 했다. 그 맥락에서 이 골은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온다. 손흥민과 멕시코의 인연은 사실 특별하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손흥민의 쐐기골로 멕시코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멕시코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쓸렸고 LA의 멕시코 팬들도 자축하는 등 손흥민은 그야말로 멕시코의 우상급 영웅이 됐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손흥민은 이제 멕시코의 영웅이 아닌 월드컵 조별리그 라이벌이 될 선수로서 상대 클럽의 선수들과 맞서야 했다. 아이러니하고 극적인 서사다. 사막 전반 30분, 역사의 한 장면. 골이 터지기까지의 과정. 경기 시작부터 기세를 잡은 건 의외로 크루스 아술이었다. 경기 초반은 크루스 아술이 기동력을 앞세워 몰아쳤다. 스트라이커 가브리엘 페르난데스가 전반 3분과 9분 기습적인 헤더로 골문을 위협했다. 하지만 LAFC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반 15분 부앙가가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고 드디어 전반 30분 손흥민이 마침내 해결사로 나섰다. 이제 그 골 장면을 속도를 늦춰 슬로 모션으로 들여다보자. 페널티 박스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마티웨 슈아니에르의 크로스를 골문 정면으로 달려들며 왼발로 가볍게 방향을 바꿔 골망을 갈랐다. 문장으로 읽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장면에는 놀라운 디테일이 숨어 있다. 첫째, 이건 손흥민의 이날 첫 번째 슈팅이었다. 손흥민의 이날 첫 슈팅이었다. 첫 슈팅에 골을 박아 넣는다는 것, 그것도 49일 만에. 이게 골 감각이 없는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둘째, 왼발을 쓴 것. 흔히 손흥민은 왼발잡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양발을 자유롭게 쓰는 선수다. 이 상황에서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꿔 마무리한 건 기술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플레이다. 셋째, 가볍게라는 표현. 크루스 아술 수비수들이 와르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마치 연습 경기에서 슛 연습을 하듯 가볍게 마무리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 수준 공격수의 DNA다. 손흥민은 관중석으로 달려가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했다. 오른손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하며 최근 자신에게 불거진 에이징 커브 논란에 계속 이야기해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세리머니를 보고 한국 팬들은 열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불타올랐다. 손흥민 씨 너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향한 가장 우아한 반격이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칼럼이 아닌 골레트를 흔드는 것으로. 오막 경기 후 부앙가 인터뷰에 폭풍 난입. 부앙가 인터뷰 분석.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 경기가 3대 0으로 끝난 후 미디어 인터뷰가 시작됐다. 부앙가가 손흥민과 함께 뛰는 건 정말 환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발언 내용이 아니었다. 손흥민이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난입했다. 바로 부앙가였다. 진행되던 인터뷰는 부앙가의 난입으로 중단됐다. 부앙가는 손흥민이 인터뷰하는 곳으로 와 얼싸안고 춤을 췄다. 잠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 맞다. 사실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니다. 손흥민이 LAFC에서 MLS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때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도중 부앙가가 난입해 얼싸안고
춤을 추는 장면이 연출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의 증거다. 감독이 시키는 게 아니다. 구단이 기획한 이벤트가 아니다. 순수하게 기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달려오는 것. 동료가 오랜 침묵을 깨고 골을 터뜨렸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달려오는 것. 이 장면 하나가 두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흥부 케미의 근원을 설명해준다. 진심이 있는 우정 위에 세워진 파트너십이기에 경기에서도 눈빛 하나로 패스가 오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부안가는 사실 못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에서 부안가는 찬사를 받지 못했다. 경기를 분석한 MLS 무브스는 마르티네스, 슈아니에르, 손흥민 모두 훌륭했다. 반면 부안가는 매우 부진했다. 지나치게 개인 플레이를 고집했고 패스 타이밍도 늦고 시야도 좋지 않았다. 손흥민이 해트트릭까지도 가능했을 경기였지만 부안가의 판단, 미스로 기회를 살리지 못한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냉정한 평을 내렸다. 이게 아이러니다. 직전 경기 올랜도전에서는 손흥민의 도움 3개를 받아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MLS 6라운드 MVP에 선정됐던 부안가가 이번엔 반대로 손흥민에게 골 기회를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이다. 부안가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지점이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솔직했다.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부안가가 한 말을 돌아보자 한국 팬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다며 그 감사함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보답하고 싶다. 손흥민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또 지금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그에게 데니스, 제발 그냥 슈팅을 때려라고 웃으며 말한 적도 있는데 내가 공을 달라고 손짓한 건 사실이지만 그 장면에서는 내가 직접 슈팅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미소 지었다고 한다. 이 짧은 대화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서로를 웃으며 지적하고 서로의 더 나은 플레이를 원하는 진정한 동료. 그리고 이날 부안가의 경기 후 행동 인터뷰 난입과 포옹과 춤은 어쩌면 자신이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럼에도 손흥민이 해냈다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기쁨이 뒤섞인 감정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6막 나머지 골들과 3대0 완승의 서사. 손흥민의 선취골로 기선을 제압한 LAFC는 전반 39분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쇄도한 마르티네스가 골키퍼 다리 사이를 뚫는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뽑아내 전반을 2대0으로 마쳤다. 후반에는 박스 근처에서 타이밍을 재며 침투하던 마르티네스에게 손흥민이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수비수의 굴절된 패스를 받은 마르티네스가 훌륭한 드리블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3대0 추가골에도 관여했다. 단순히 선제골을 넣은 게 전부가 아니었다. 손흥민은 3번째 골에도 발끝이 닿아 있었다. 직접 도움은 아니었지만 공격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이 손흥민이 단순한 골잡이가 아닌 팀을 움직이는 엔진임을 보여준다. 손흥민은 사실상 팀 승리가 결정된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네이선 오르다스와 교체돼 벤치로 들어갔다. 이날 시즌 2호 골 기록과 함께 시즌 공식전 13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7막 적장도 인정한 손흥민의 위력. 패배한 팀의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경기에 진짜 흐름이 보인다. 니콜라스 라르카몬 크루스 아술 감독은 무리하게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 자신의 판단 실수가 대패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초반 20에서 25분 동안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며 예상보다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수비적이고 촘촘했던 플랜에서 벗어나 라인을 너무 벌리고 말았다며 결국
LAFC의 날카로운 공수 전환과 역습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정말 중요하다. 라르카몬 감독이 실토한 건 결국 이것이다. 우리는 손흥민의 역습을 막기 위해 수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초반에 좀 잘 되니까 라인을 올렸고 그 순간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내줬다. 손흥민이 가장 빛나는 공간은 어디인가? 바로 뒷공간이다. 상대 수비 라인 뒤. 거기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손흥민을 막을 수 있는 수비수는 거의 없다. 멕시코 최고의 클럽도 그 덫에 걸린 것이다. 팔막 멕시코 현지 반응 손흥민에게 실점할 줄이야. 이날 가장 흥미로운 반응 중 하나는 멕시코 현지에서 나왔다. 멕시코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활약과 위상에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라. 멕시코 팬들에게 손흥민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무너뜨려 자기 팀의 16강 진출을 도운 은인이었다. 그런 손흥민이 이제 멕시코 클럽을 상대로 골을 터뜨리고 있다. 감정이 복잡할 것이다. 고마웠는데 근데 우리 팀한테 골을 넣어? 하는 표정이 눈에 선하다. 2018년 당시 손흥민은 멕시코 팬들에게 저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계속 나아간다면 한국과 멕시코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8년 후인 2026년 그 손흥민이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맞붙을 멕시코를 상대로 클럽 경기에서 먼저 한 방 날렸다. 이 시대적 흐름의 아이러니를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구막 흥부 듀오 완전 해부. 왜 이 조합이 특별한가? 이 기회에 손흥민과 부안가의 파트너십을 제대로 분석해보자. 손흥민 합류 이후 두 선수는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무려 25골 8도움을 합작했다. 손흥민이 중반에 합류한 지난 시즌, 부안가는 커리어 하이인 24골을 터뜨렸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부안가는 손흥민이 오기 전에도 MLS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였다.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넣은 역사상 최초의 선수이기도 하다. 그런데 손흥민이 오자 오히려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왜일까? 부안가는 손흥민과 함께 뒷공간을 잘 공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정중앙에서 상대 수비 2명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동안 부안가는 왼쪽 측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반대로 부안가가 왼쪽 수비를 끌어당기면 손흥민에게 중앙 뒷공간이 열린다. 단순한 공식이지만 두 선수 모두 월드 클래스급의 스피드와 결정력을 갖고 있기에 이 공식은 상대에게 악몽이 된다.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다. 함께 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부안가의 말과 부안가는 최고의 동료다. 서로를 위해 뛰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손흥민의 답변. 이 두 문장이 흥부 듀오의 본질을 담고 있다. 10막 2골이 의미하는 것, 월드컵을 향한 신호탄. 이로써 손흥민은 새해 첫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시즌 첫 골을 기록한 이후 10경기 만에 첫 필드골이자 시즌 2호 골에 성공하며 2골 11도움, 13공격 포인트를 적립했다. 숫자만 보면 안 된다. 맥락을 봐야 한다. 이 골은 단순한 CONCACAF 챔피언스컵 8강 1차전 선제골이 아니다. 이것은 첫째, 49일간의 필드골 가뭄을 끝낸 부활의 신호탄이다. 둘째, 에이징 커브라는 단어를 꺼냈던 모든 이에게 보낸 답장이다. 말이 아니라 왼발 슈팅으로 쓴 답장. 셋째,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멕시코를 상대로 각인한 존재감 선언이다. 6월 19일 조별리그 한국 대 멕시코전에서 손흥민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멕시코 수비수들이 기억해야 할 레퍼런스 장면이 생겼다. 넷째,
LAFC가 3대0 대승으로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팀 성과이기도 하다. 에필로그 계속 떠들어라.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의 세리머니는 분명하고 강렬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포효했다. 계속 이야기해보라는 무언의 메시지. 내가 골을 넣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다. 에이징 커브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손흥민이 11경기 만에 필드골을 신고하며 논란의 세리머니를 펼쳤다. 그리고 경기 후 부안가가 달려왔다.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 중인 손흥민에게 얼싸안고 춤을 추며 둘이서 웃고 또 웃었다. 이 장면이 이 모든 분석의 결론이다. 골, 세리머니, 승리, 에이징 커브 반박, 월드컵 예고편, 이 모든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장면. 49일의 고통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이 서로 얼싸안는 그 순간.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밤 비에모 스타디움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골레트가 흔들린 순간이 아니라 부안가가 인터뷰를 난입해 손흥민과 함께 춤을 춘 그 30초였다. 나는 증명했다. 이제 4강이다. 그리고 6월엔 월드컵이다. 손흥민의 왼발이 한 말.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댓글도 부탁합니다.